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질문이고 리 DPT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질문을 주신 리 DPT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붕어 형님, 서울에서도 우범지역의 직장인인 저는 살기 어려운 동네에 신기한 공통점을 봤습니다.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술병 들고 싸우고 길거리 담배 침뱉기, 이래집에 문신, 경찰차 돌아다니고 음식점 가게 문 발로 차서 돈 내나 라는 사람들. 가난한 동네 사람들은 왜 그런가요? 서울에서 가난한 동네가 어디 있죠? 예. 근데 이걸 지역을 얘기하면 또 민감할 수 있겠죠. 여기 사는 사람들. 근데 서울만 뭐 우범지역이 있는 게 아니라 뭐 전국 우범지역 다 있습니다. 대구도 있고 부산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서울이 인구가 많으니까 우범지역이 오히려 서울이 더 많아요. 네. 일단 우범지역의 특징이라고 하면 막 가난한 동네 특징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난한 동네 특징이 뭐냐면 가게가 자주 바뀝니다. 예, 가게가 자주 바뀌어요. 한 동네에서 오랫동안 가게 한 곳이 찾기 힘들어요. 그만큼 잘 망한다는 거야. 예, 1년 안에 막 다른 가게 바뀌고 막 그래요. 제가 봤을 땐 그런 거야. 예, 가게가 자주 바뀌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보통의 범죄에 소위 말하는 또라이들이 많죠. 또라이들은 뭐냐면 알코올 중독, 그리고 문신,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또 불량 청소년, 또 네, 조현병,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인디 아파트가 있습니다. 네. 요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대낮에도 네, 술 먹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게 공통적으로 있어요. 또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여기 사는 사람들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제가 아는 곳도 이런 현상을 가지고 있는 곳이 있어요. 거의 이 1번, 2번, 3번, 4번이 같이 있어요. 네. 같이 있습니다. 아마 공감하실 거야. 이게 대구도 있고 인천도 있고 서울도 있고 다 있어요, 여러분. 네. 제가 보면 가난한 동네 가보면 장사가 잘 되는 곳이 없어요. 요식업이 굉장히 자주 바뀌어요. 네, 요식업 하면. 제가 아는 동네도 굉장히 좀 안 좋은 동네 있어요. 좀 가난한 동네 있는데 거기 가면 한 군데서 음식점이 오래 하는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자주 바뀝니다. 그리고 대낮에도 깡소주 먹는 사람도 있어요. 깡소주. 낮에도 술 사가지고 네, 그냥 그 자리에서 마시는 거예요. 음료수처럼. 물처럼 마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낮에도 막 술 냄새 진동하고 막 시비 걸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밤에만 시비를 거는 게 아니야. 밤이든 낮이든 가리지 않아요. 그리고 유독 보면 가난한 동네 애들이 보면 오토바이가 많아요. 오토바이 타는 애들이 많아. 특징이야. 이게 부유층 가보면 오토바이 아예 없거든요. 그 일반 그 스쿠터 같은 오토바이 말고 약간 경주용 오토바이 있잖아요. 스즈키나 왜 하세가와 같은 거, 좀 비싼 거. 네, 그런 오토바이. 배달하는 애들도 많고. 네. 그리고 하나 더 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자분들이 좀 화장이 진해요. 무슨 일 하는지 모르겠지만 화장이 진하고, 그리고 굉장히 노출이 심한 옷을 입어요. 이것도 내가 보니까 잘 사는 동네와 못 사는 동네 차이가 좀 있어. 여자분들 의상도 차이가 있어요.
못 사는 동네 애들은 거의 뭐 가릴 것만 가리고 거의 벗은 거나 마찬가지야. 예. 그래서 좀 뭔가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요 본질적인 거. 가난한 동네 사람들은 왜 그럴까? 일단 첫 번째는 첫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뭔가 가난한 환경에서 어렸을 때부터 쭉 자란 사람들이 이게 이상하다 해가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이상한데 그 사람들이 익숙해요. 네. 좀 그런 게 있어 확실하게. 어릴 때부터 임대 아파트가 자란 애들은 막 술 먹고 이렇게 왜 싸우고 하는 것들 맨날 보고 자라다 보니까 아무렇지 않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좀 충격적이야. 대낮에 이렇게 소주 깡소주 마시고 있고 술 냄새 진동하고 있고. 네. 특히 있잖아요. 좀 웃긴 게 뭐냐. 가난한 동네 애들 보면 학교를 제대로 안 다녀요. 학교를 잘 안 다녀요. 학교를 째요. 네. 그래서 낮에 고등학생인데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애도 있고 막 그래요. 네. 그래서 그게 이상하다 생각하잖아요. 막 제가 어렸을 때도 그런 이제 못 사는 동네 가보면 애들이 막 자기 자퇴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아. 자퇴할 수도 있는 거지 하면서 너 오늘도 학교 쨌냐 하면서 너도 쨌냐? 나도 쨌는데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학교 쨌는 게 이상한 거 아니야 여러분? 굉장히 비정상적인 거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이상하지 않은 거야. 왜냐하면 그 동네 애들 다 그러니까 이미 그런 환경이 익숙하다 보니까 불법이 당연하다 보니까 비정상이 정상화된 거잖아 이 동네에서는. 그러니까 비정상으로 행동해야 정상인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환경이라는 게 무서워 이게 가난한 환경이라는 게.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가난한 동네에 자란 애들이 중에 질 나쁜 사람의 확률이 높습니다. 이거 얘기하니까 우리 또 탄도왕이 생각나는데 아마 탄도왕 얘기하면 이거 공감하실 거예요. 예. 저는 가난한 동네에 자란 애들 중에 착한 애들은 많이 못 봤습니다. 착하면 나쁜 짓 안 하겠죠. 착하면 사람 안 때리겠지. 착하면 삥 안 뜯겠죠. 보면 가난한 동네 자란 애들이 실업계 많이 가죠. 실업계 많이 가고 학교에 사건 사고 많이 칩니다. 대부분 그래요. 네. 부모님이 그냥 포기했어 얘가 사람 되기를. 그래서 보면 어린 애들도 뻔합니다. 그 동네 어린 애들도 똑같은 입장이야. 공부 손 나왔고 부모님 제대로 일 안 하고. 네. 그래서 노는 애들 똑같아요. 비슷한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하겠어. 맨날 담배 피고 술 마시고 하겠죠. 어린 나이에 반란 까져가지고 또 누구랑 어, 관계 가졌다가 사고 치겠지. 제가 그래서 있잖아요. 그 고딩 원빠라는 프로그램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야. 왜냐 우리가 어린 나이 때 사고 친 애들은 대부분 이런 가난한 동네 자는 애들이 많았거든요. 지금도 많아. 그래서 그 지금도 마찬가지인 게 보통 학군이 높은 데는 그런 일이 거의 안 일어나요. 이게 10대들이 사고 쳐가지고 애 생기는 일이 안 일어나. 보통 못 사는 애들이 오히려 결혼을 일찍 해요. 결혼 일찍 하거나 출산이 더 빨라요. 네. 고등학교 때 이제 사고 쳐가지고 애 키우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보면 유복 환경에서 그런 일은 웬만하면 안 발생합니다. 대부분 가난한 환경. 그래서 제가 왜 그 고딩 언뻔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다 그렇더라고. 네, 다 그래요. 선입견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요. 선입견이 아니죠.
보편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끼리끼리 올린다고 내가 또라이면 같은 또라이끼리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부모님의 직업이나 교육 수준이 낮아서 제대로 된 학업이나 교육이 덜 된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뭐냐면 가난한 동네 특징이 뭐냐면 가난한 동네 자란 사람들 중에 정상적인 직업을 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정상적인 직업이라기보다는 안정적이고 돈 많이 버는 직업 이런 거 없어.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보통 아버지가 뭐 일용직, 일용직이거나 아니면 엄마가 뭐 일을 안 한다거나 아니면 집안에 아무도 일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을 안 해가지고 뭐 기초생활 수급비로 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한 분이 완전 연구 장애를 얻어가지고 뭐 아버지가 다쳐가지고 장애 얻어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뭐 식당 일 같은 거 한다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이 먹고 사는 경우. 예.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님이 알코올 중독자인 경우. 예. 그래서 못 사는 동네에 보면 가정폭력이 훨씬 더 많아요. 가정폭력도 많고 가출도 많고. 당연히 경제적으로 힘들고 직업 수준이 낮다 보니까 버는 돈도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중비명 같은 거 못 사오고 좀 그 주거 환경도 안 좋죠. 주거 환경 같은 경우에도. 예. 인프라 같은 것도 안 좋고 교육 같은 거 제도 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자란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질 나쁜 사람들이 있을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거예요. 예. 이런 얘기하면 이런 환경에 자란 분들이 기분 나쁠 수 있어. 그런데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이 환경이라는 게 참 무시 못해. 나이 먹으면 느끼는 거지만 정말 무시 못합니다. 예. 그래서 내가 좀 사람 바뀌려면요. 동네를 완전 나와야 돼요. 그 동네를 떠야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그런 사람들하고 안 살려면 그 동네에 살면서 뭔가 바꾸겠다는 건 안 돼. 이 동네를 완전히 떠야 돼요. 이 동네 사람들 아예 없는 곳에 가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네. 좀 세탁을 해야 돼요. 좀 나쁘기만 하면. 그러려면 내가 노력을 많이 해야겠죠. 공부를 해가지고 좋은 대학교를 간다거나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환경을 탈피하기 위해서 공부 정말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교 가가지고 이 동네 완전히 뜬다거나 아니면 좋은 대기업 가서 뭐 뜬다거나 아니면 아예 이사를 가버린다거나 아니면 나만 빠져나온다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나와야 돼요. 여기서 살아가면서 뭐 바꿔야지 못 바꿔요. 왜냐하면 이런 환경에 자란 사람들이 무서운 게 뭐냐면 얘가 여기 살아가고 있는데 난 저 사람처럼 안 살 거야. 열심히 살 거라고 해도 주변 사람들이 가만 놔두지 않아요. 가족들이 가만 놔두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주변 또래들이 가만 놔두지 않아. 자꾸 엮이게 합니다. 이 가난한 동네가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게 파이가 작아요. 작아가지고 누구 집의 자식인지 다 압니다. 누구 집의 아들내미 딸내미인지 알아요. 그럼 계속 살면 그 사람들 계속 부딪히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아는 체하고 치근덕거리거나 계속 어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싫잖아요. 이상하게 가난한 동네는요. 집안 사정을 다 알아. 이 사람들이 누구 자식인지 집안 환경 어떻게 되는지 다 압니다. 속속들이 다 알아가지고 다 크고 나서도 이것저것 아는 척하고 치근덕거리고 이런 경우일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환경을 벗어나는 게 좋습니다. 완전히. 그 인디 아파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디 아파트 살잖아요. 인디 아파트 살면 그 동에 있는 사람이 몇 도 사는지 다 알아요. 일반 아파트가 다르죠. 일반 아파트는 잘 모르잖아. 인디 아파트는 다 알아요. 인디 아파트 무서운 게 그런 거라고.
네, 집집마다 몇 동 몇 호 사는지, 누구 자식인지 알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아는 척하고, 어, 치근덕거리는 게 심했어요. 그래서 여기 살면 굉장히 좀 불편한 일이 많이 발생했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보통 아파트가 좋은 게 프라이버시잖아요. 근데 임대 아파트는 이런 프라이버시가 완전하지 않더라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동네에서 자란 사람들 중에서 유독 이제 또라이들, 좀 질 나쁜 사람들이 많은 경우는 이런 이유 때문에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난한 동네 살았다고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좀 그런 환경적인 영향 때문에 나쁜 사람이 많다는 거지, 모두가 다 나쁘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